소개하고 또 저기 단체장들 소개하고 그리고 행사를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원명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앞에 사단법인이 붙으면 그 이제 뭐 이렇게 총무 이런 게 아니고 사무총장님이라고 이렇게 사무국 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름을 달아드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 문학지 발행인들 많이 오셨거든요. 테이블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이자야 수필드라 그 편집 주관이면서 실제 발행인이세요. 네. 윤영남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문단 정화위원장이고 송실대 지금 평생교육학 박사 1호예요. 그죠? 1호. 네, 1호. 네, 교수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에세이 회장 최명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홍은 이사장님과 이혜선 한국여성문학회 회장 이사장님, 수필 전문지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문단 선배 선생님들의 감사 인사. 그 전수림 수필가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수림 수필가는 2001년에 예술세계로 수필 등단을 하셨고 지금 리더스 에세이 편집주관과 그 사단법인 한국수필가협회의 이사를 맡고 계시면서 구리문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전수림 수필가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몇 분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미나 한 40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로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수림 수필가를 소개해 올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수림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선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가장 관심사는 직업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이 지금 와 있는 현 주소이고요.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대에 진입했다. 머지않아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고 미래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설마 이 작가 고유의 영역까지 넘어오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눈앞에 혁명적으로 바뀌어가는 세태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이 개최되었고요. 뭐 일본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기쁨과 슬픔 같은 단순한 감정은 물론이고 혼란과 좌절, 고뇌 같은 인간 고유의 감정을 무려 6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대화가 가능하고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 컴퓨터가 데이터에 의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텍스트 문법으로 뭐 어떤 단어나 뭐 문장 같은 걸 유추해내서 가장 좋은 걸 걸러내서 글을 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통계만으로 하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만으로는 뭐 조금 아직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에 근접하다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가능할까? 인간과 같은 방식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슬픈 감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슬픈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문학도 거꾸로 인공지능을 좀 지시하는 대로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지시하는 대로 글을 쓰면 이게 사람이 좀 끌려가는 그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우리 작가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은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주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 거랑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책이나 인공지능에 관한 그리고 인터넷에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가장 확실한 건 어찌됐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 피하고 싶었어요. 설마 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가져가서 자기가 내 대신 글을 쓸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알파고가 이미 뭐 바두고 기사 뭐 이긴 다음에도 소설 곧 문학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된 소설 창작에 인공지능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미 펼쳐졌고 곧 문학세계는 논란 요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쓴 거냐? 인공지능이 쓴 거냐?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 구분해낼 자신이 있나? 독자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독자를 그만큼 잘 홀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 대처할 방법은 있는 것일까? 설마 문학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 조용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모두 안에 스며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 대신 누가 내 원고를 대신 써줄 수 있을까? 나만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누가 써줄 것이란 말이죠. 가끔 지인이 그랬어요. 원고 마감 다가오고 원고 쓰기 싫은데 내 거 좀 대신 써줘. 이건 누가 잘 쓸 거니까 대신 써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이제 그 글을 대신 써주는 거는 옛날엔 대필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지만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대신해준다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사과문 같은 거를 대신 누구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데 아주 미묘하게 잘못하고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대신 어떻게 이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잘 실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인공지능이 나왔대요. 근데 너무 사과를 잘한대요. 감정 전달이 잘 돼가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싸웠다. 사과를 하고 싶은데 이 사과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앱에다가 나 누구하고 이런 일을 싸웠어. 그날의 감정은 어땠고 가장 중점적인 건 뭐야 하고 정보를 주면 그 사과문을 근사하게 써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들려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내가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이미 뭐 구글의 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구글이 만들고 그 운영하는 그 챗봇 바드에게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대요. 경고를 내렸대요, 구글에서도. 그 AI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유출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해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훔쳐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다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회사에서도 그렇게 경고까지 했대요. 이제 대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챗봇이 이제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고 에세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업 시험에도 성공하는 그 능력이 이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텍스트 교환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훈련되고 특정화돼서 특정 대화에서 수신한 기밀 정보를 대중하게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내 원고를 대신 써준다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은 좋았겠죠. 찬스야.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버튼을 눌러버리는 건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개발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과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석학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날로 치열하게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가와 인공지능의 협업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간이 그 이외에 선 인공지능의 합리적 협업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통한 자료 수집,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료 수집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거는 얼마든지 또 이제 인공지능이 뭐 딱 치면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점령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정확한 명령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이 입력해놓은 데이터에서 완성될 수 있으니까 과거는 있고 미래는 없는 것이다. 확실하게. 걔는 데이터만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미래에 관해 예측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 예측까지 그 인공지능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이 그 예측한 뭐 데이터 같은 걸 남겼을 때의 일이지만 기계가 학습한 과거 인간의 모든 유산이 합쳐진 것이고 그러니 인터넷에서 우리 건남희 선생님이 먼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글 써서 우리가 뭐 인스타나 뭐 자기만의 그 블로그나 뭐 이런 데다 아니면 어디에다 댓글 하나 다루는 것도 다 글을 수집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모든 자료가 믹서해서 데이터화돼서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면 내 건지 네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 하나 함부로 달 일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남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자료 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가 글 올리고 뭐하고 뭐 하는 거 다 자료 수집으로 인용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이거는 정말 유출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요 글을 써서 사람들이 좀 읽게 하고 싶은데 그 유혹에 그래서 저는 종이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개발된 그 AI가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을 뇌활동에서 측정을 해서 이게 히트곡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측을 했는데 97%가 맞아 떨어졌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작가들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서울대 그 과기대 오영진 교수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전했어요. 저희들한테. 제가 원하는 것만 죽자사자 찾아봤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걸 제가 여기다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책을 또 한 권 샀어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법을 찾아서 제가 또 책을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지성 작가가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곧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임을 역설하면서 디지털을 차단하라.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기. 그 다음에 철학하라.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나에게서 너로 우리를 보라. 뭐 요거까지 뭐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시 원하신다면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신다면 에이트라는 책을 사서 보신다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전 인류 그 석학들이 결과를 조사해서 내린 결론으로 지시를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 기억은 안전할까? 나 말고 누가 내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작가는 상당히 그 AI에게 뭐 도둑당하지 않는 거 유일한 그건데 우리가 잉크를 넣어서 쓰던 만년필을 소중하게 여기던 시절 원고지를 구겨가면서 또 원고를 쓰던 것을 컴퓨터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미래가 위협당할 수도 있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인류학적 여행을 권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인류학적 여행은 어떤 거냐면 적어도 몇 개월은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현지인들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행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이방인이 아닌 현지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화인류학적 여행이 불모지인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 해보고 아주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살아보기를 한 두어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질문을 해봤어요. 너로 인해 일자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일부 자리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맞아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든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 선생님은 절대 읽지 않으시네.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읽지 않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시니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